와티브 이 시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탄생의 슬픈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당하는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공통점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과학기술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과학기술이 형편없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과학기술을 연구하려 해도 중국 방해로 연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에 뜨는 태양과 중국에 뜨는 태양은 다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중국은 조선 천문학 연구를 못하게 했습니다. 총알자루, 총알 하나 만들 수 없었던 조선은 주변 강대국 일본, 러시아, 중국 먹잇감이 됐고, 조선을 먹겠다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 1910년 기어이 일본 식민지에 들어갔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과학자와 기술자를 천시하던 조선시대 산업공상 의식은 일제 식민지가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계를 만지거나 기능공을 비유해 공돌이, 공순이라 비아냥거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자와 기술자를 천시하던 시대를 버리고 과학기술이 없으면 또다시 식민지국이 되기에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분은 한국 좌파가 그렇게 친일파 매국노라 욕하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이공계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바텔 연구소를 보고 1966년 미국 차관으로 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했고, 1971년에는 지금의 과학기술연구원 전신 한국과학원을 설립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너무나 가난했기에 공산주의에 둘러싸인 분단국가인데도 총알자루, 총알 하나 만들지 못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믿지 않겠지만 1960년대는 쌀이 부족해 미국이 주는 밀가루를 이용한 음식, 즉 분식을 장려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주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지금의 라면입니다. 이렇게 먹을 걱정하던 1960년대에 과학인재 양성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과학기술 없는 국가는 식민지가 된다는 교훈과 올바른 뜻이 있는 과학자 의견을 받아들여 후진국이지만 미국 차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지금이 한국과학기술원 전신 한국과학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초대 최형섭 원장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한국 과학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가난한 조국을 살려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최형섭 원장 호소와 대통령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해도 과학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박정희 대통령 진정성이 통해서인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한국 과학자는 외국에서 받던 연봉 30%에도 못 미치는 연봉에도 두말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자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연구에 몰두하며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독립 통합을 거쳐 지금은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 성공은 아시아 국가 롤모델이 됐습니다. 실제로 1990년 설립한 일본의 자스트, 1991년 설립한 홍콩 과기대, 1981년 이광효 총리가 직접 설립한 싱가포르 난양공대 전신 난양기술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을 롤모델로 설립한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은 아시아 국가들이 처음으로 따라한 한국 교육 시스템입니다. 친중민주당과 한국 좌파가 그렇게 친일파 매국노라 욕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과학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긴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한국 근대화에 반대했던 친중민주당과 한국 좌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 하나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 근대화의 전쟁에서 남 탓하지 않았고 기어이 승리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인력밖에 없는 나라에서 과학인재 육성 성공은 박정희 대통령 신의 한 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과학인재 육성은 1979년 국립금호공대 설립이 마지막이 됐지만 박정희 대통령 업적은 한국의 진실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와티브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그래도 인정 못하겠다면 욕 없는 댓글 부탁합니다.